제가 이제 약 한 10여 분 정도 여러분과 더 달릴 건데 이 시간 동안 요약 정리 실전 과제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드린 얘기는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는 기본이고요. 이해 플러스 하나씩 실천. 언제까지? 요번 주까지. 너무 잔인한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숙제를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도자료 보겠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라인 마케팅 하십시오. 근데 이 온라인 마케팅 중에서 디지털 마케팅의 개념을 적용해서 보도자료부터 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 보도자료는 돈 있어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의 아이템의 키워드를 지금 포털에 바로 이 방송 끝나고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사를 쭉 보시게 되면 그 보도를 한 매체가 있고요. 그 매체에 기사를 쓴 기자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계속 모으십시오. 아, A 경제신문사에서는 이런 기자가 내 아이템과 연관되거나 또는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기자를 쓴 적이 있구나. 아, B라는 또 매체에서는 그 경쟁사의 기사를 다룬 적이 있구나. 이걸 계속 DB로 모으셔야 돼요. 데이터를. 그러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내 입장에서 내가 기자라는 생각으로 나를 한번 써보십시오. 연습하셔야 돼요. A4 용지 3분의 2 정도를 기본 폰트로 해가지고요. 딱 정리해 보십시오. 인물을 띄울 것이냐. 자, A 기업의 대표이사 누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아이템을 출시하여 세상에 선보였다고 한다. 이런 기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제품 중심으로 할 것이냐. A사에서 나온 이 제품은 수입 대체 효과가 있으며 기술적인 이런 인증을 받아서 일본 제품보다 뛰어난 기술력이 있다라고 검증이 됐다. 이런 기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정말 가장 일반적인 얘기, 아니면 그냥 A라는 기업이 워크숍을 갔습니다. 이런 것도 보도자료 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창업 초기 기업이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보통 이 기간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제 말씀 꼭 들으시고요. 내가 기자다. 내가 여기를 취재해 왔다. 아, 여기는 제품이 개성이 있구나. 아, 여기는 대표자가 개성이 있구나. 아, 여기는 뭔가 좀 두리뭉실한 얘기지만 일반적인 얘기로 어떤 회사 이름이라도 노출해야겠구나.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셔서 A4 용지 3분의 2 사진은 최소 5장 이상, 타입은 2세 타입으로 작성을 하셔서 내가 그동안 스크랩을 하고 조사를 했던 기자분들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사연을 적어서 노출될 수 있게끔 요청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보도자료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혹은 그게 만약에 힘들면요, 보도자료 대행해주는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블라블라블라블라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어느 특정 지역에 여행을 갔습니다. 맛집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가장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택시를 타서 기사님은 점심 드실 때 어디 가서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실패할 확률이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물어봐도 글쎄요, 좀 좋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디지털 스타일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제 핸드폰을 검색하는 거죠. 아, 제주도 여행 왔어. 제주도 맛집 검색합니다. 물론 조작된 내용도 있고요. 잘못된 내용도 있고요. 또는 옳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소비자들은 그 노출된 거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 볼까요? 정확한 타겟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고요. 소비자가 딱 봤을 때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컨텐츠나 이 내용을 보고 아 하고 이해가 돼야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라면 웹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매체들, 카페, 블로그, 지식인, 모바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각종 SNS 채널들,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요, 틀려요. 이 바이럴 마케팅은요, 어느 매체에서 좀 더 효과가 있는지는 아이템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소비자들이 경로를 타고 가서 찾아가야 하는 것들에 효과가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카페나 블로그 같은 게 더 효과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이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바이럴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경로를 타고 들어가는 것에 효과적일 수 있다. 왜? 소비자들이 알고 싶은 내용을 계속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매체의 특징은 푸시, 조금 더 센 거,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임팩트가 있는 것 중심으로 검색해서 스크롤하면서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SNS의 특성과 카페, 그 다음에 지식인 또는 이런 것들의 특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걸 좀 이해하셔서 우리 아이템의 바이럴을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SNS는 사실은 양날의 검이다라고 늘 얘기할 겁니다. 저도요 초기에 SNS 컨설팅도 해봤고요. 이렇게 포털 사이트, 대형 사이트에 제가 로직도 컨설팅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는 열심히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제가 연구한 것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하더라고요. 변화한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교수님, 저희 회사 이렇게 많은 SNS 툴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요. 하나밖에 할 사람이 없고 하나밖에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예산도 적어요. 인스타그램 하십시오. 근데 인스타그램은요, 광고를 걸려면 페이스북과 같이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교수님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2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요, 유튜브 하십시오. 근데 둘 중에 그럼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데요? 유튜브 1번, 인스타그램 2번입니다. 지금은요, 디지털 마케팅에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자극하고 임팩트 있는 영향력을 주려면 영상과 실질적인 데이터 전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팩트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에서 대표자가 직접 스토리를 만들고 우리 제품의 장단점, 단점까지는 아니겠지만 강점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들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설득의 아이드마 법칙에서 봤듯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컨텐츠를 제작했으면 배포를 잘 하셔야 돼요. 각각의 특성에 맞는 걸 꼭 분석하십시오. 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캐톡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특성이 있죠? 빠른 응답과 그래서 캐톡 채널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글 플러스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많이 안 됐지만 해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러스가 훨씬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구글 플러스는요 영상과 어떤 텍스트 전달이 동시에 가능해요. 장점이 있습니다. 트위터 글자 위주지만 요즘 이미지나 영상도 전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트위터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해외에서 보게 되면 파급력은요 트위터가 가장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전파력은요. 그 다음에 라인이나 밴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폐쇄성이 있지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초대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조금 변화가 있다 보니까 40대 중후반 이상들이 좀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죠? 이거 말고도 기타 다양한 SNS 툴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린 뭐다 라고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요. 페이스북의 장단점, 유튜브의 장단점, 카카오톡의 장단점 이런 것 등을 다 검색해서 정리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템을 어디가 제일 적절한지를 다시 분석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분석이 힘들다 그러면 전화하십시오. 에러 88 그건 아니고 멘토나 또는 주관기관 혹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상담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애널리틱스 얘기를 제가 네이버를 예를 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교수님 저 애널리틱스 알아요? 손 들어보세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애널리틱스는요 로그 분석기입니다. 로그는 뭡니까?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을 할 때는 흔적이 남습니다. 약간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은 PC를 기반한다면 IP라는 흔적을 추적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모바일 기기,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쓴다면 이 기기의 시리얼 넘버로 추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핸드폰을 가지고 사고를 치거나 그러면 포렌식 결과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 이유가 모든 디지털은 자취를 남겨요. 사람이 길을 가면 발자국이 남듯이 모든 디지털은 자취를 남기는데 그게 바로 디지털 숫자입니다. 디지털 이미지고요.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이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분석하십시오. 이거는요 프로그래머와 상의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실시간으로 어디서 들어왔지? 방문자는 몇 명이지? 몇 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그 홈페이지를 최종적으로 몇 분간 머물고 몇 초간 봤지? 이런 분석이 다 되는데요. 지금 제가 시간상 이 애널리틱스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프로그래머한테 문의하셔서 우리의 홈페이지 또는 우리의 쇼핑몰 또는 우리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이런 곳에 붙이십시오. 오픈소스로 쓸 수가 있거든요.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위해서 제가 원 메시지, 원 포인트로 전달해 드립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콘텐츠를 확산하십시오. 해당 디지털 콘텐츠는 재밌고 대중적이면서 노출이 가능한 블로그 혹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블로그를 구분하여서 활용하십시오. 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에이 힘들어 안 할 거요. 이러려면 시작하지 마시고요. 일단 난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소비자나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형성하십시오.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은 공동구매, 소비자 이벤트, 경우에 따라서는 협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는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와의 협업도 필요할 수 있고요. 키워드를 잘 정해서 1차 키워드가 뭔지, 그리고 여기서 확장하거나 2차로 연관될 수 있는 키워드, 꼭 키워드를 수십 개, 많게는 몇백 개를 추려내셔서 다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오픈 마켓도 키워보시고 특정 쇼핑몰도 키워서 쇼핑몰 지수를 높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디지털 마케팅의 기본 전략입니다. 결국요, MCN 마케팅을 이해하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요약 정리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통합 마케팅은 뭐냐면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통합이다. 그게 아니고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하나의 컨텐츠를 멀티 채널 네트워크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확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강조드리는 이유고요. 해당 영상을 통해서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 네이버 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카페 모든 곳에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 로드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요, 약 2시간 전쯤에 저를 만났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제 멘토링을 받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제가 있는 학교에 우리 또 창업 보육센터의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봅시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케팅의 기초는 고객 발굴, 표준 활동. 발전시킵시다. 옛날에 하나 팔리는 거 2개 팔아봅시다. 그리고 완성해 봅시다. 야, 그냥 그 제품은 업계 탑이야. 이런 식으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절박하십니까? 한 남자가 절벽에 나 좀 살려줘 이러고 있지요. 자, 이 남자는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 밑에는 악어, 그 다음에 식인종, 그 다음에 정말 막 깨진 유리병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절벽의 높이는 수십 미터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면 반드시 살아나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올라오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마케팅 전략으로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심하지 마세요. 아유, 나 다 할 줄 알아요.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왜? 방심하니까.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지혜로 만드십시오. 그러려면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면 부자의 패러다임을 가지십시오. 내 삶을 내가 만드십시오. 그리고 결과에 따른 보상을 정직하게 받으시고요.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내가 만든 시스템이나 내 사업으로 돈을 벌게끔 만드십시오. 그리고 매너리즘을 갖거나 주저앉지 마시고요. 계속 배우세요. 오늘 이 강의도 그 배움의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기회가 있다면 준비된 사람은 그 기회를 반드시 내 거로 만드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 슬라이드 진짜예요. 네. 당신이 있는 곳에 시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do it now 지금 하신다면 오늘의 강의 2시간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고요. 여러분께 제가 부자가 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젠가 저를 다시 만날 일이 있으면 교수님 강의 듣고 부자 됐어요, 이런 인사를 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